네, 해당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DNA 상대량 보충 자료로 사용될 것 같은데, 이제 DNA 상대량 문제를 풀기 전에 본인이 이 DNA 상대량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잘 못 잡겠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선생님 대체 앞에서 뭘 짓거리는지 모르겠다 라는 학생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중학교 때 배웠던 유전 법칙 내용과 조금 연결시켜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DNA 상대량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주어진 DNA 상대량에 관련된 자료를 보고 그 세포가 2n 곱하기 1 세포와 2n 곱하기 2 세포, 그 다음에 n 곱하기 2 세포, n 곱하기 1 세포, 이 네 가지 세포 중에서 어떤 세포에 해당하는지 찾는 게 중요한 시험 문제 거리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2n 곱하기 1 세포라고 한다면 우리 지원기 세포, 우리 DNA를 두 배로 복제하기 전인 세포. 네, 죄송해요. 전화가 와서.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우리 2n 곱하기 1 세포로 한다면 지원기 세포, 즉 S기를 지나기 전인, DNA를 두 배로 복제하기 전인 세포를 우리 2n 곱하기 1 세포로 정의할 것이고, DNA가 두 배로 복제된, 즉 S기를 지나서 우리 DNA가 두 배로 복제된 이 시기의 세포를 우리가 G2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문제에서 대부분 우리 감수 제1분열 중기세포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감수 제1분열 중기세포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감수 제1분열이 마무리된 세포, 즉 감수 제2분열 중기세포를 n 곱하기 2세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 우리 감수 분열이 마무리된 세포, 즉 생식세포가 n 곱하기 1세포예요. 기존에 배웠듯이. 그래서 각 세포들이 가지는 우리 특정한 DNA 상대량을 보면서 어떤 세포에 해당하는지 찾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시험 문제 거리인데, 우리가 기존에 뭐 중학교 때 배웠던 유전 법칙에서 이 생명과학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분리 법칙이에요. 우리 분리 법칙을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은, 한 쌍의 상동 염색체의 분리는 세포 분열 과정 중에서 한 쌍의 상동 염색체 혹은 염색 분체의 분리는 다른 쌍의 상동 염색체의 또는 염색 분체의 분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감수체 1분열 과정 중에서 두 쌍의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된다고 치면 지금 DNA가 두 배로 복제됐기 때문에 한 쌍당 이렇게 염색 분체를 가진 가닥이 되겠죠. 이렇게 두 쌍의 우리 상동 염체가 분리가 될 때 위에 있는 두 개의 상동 염색체의 분리는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상동 염색체의 분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즉 예를 들어 1번과 2번, 3번, 4번 각각 번호를 매긴다고 쳐봤을 때 1번이 3번과 같이 한쪽 세포로 갈 수도 있고 1번이 4번과 같이 한쪽 세포로 이동할 수도 있더라. 즉 이렇게 둘이 끌려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둘이 끌려서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쌍의 상동 염색체 분리는 다른 쌍의 상동 염색체 분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염색 분체도 하나의 염색 분체의 분리는 다른 염색 분체의 분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가 이 분리 법칙의 개념인데, 이걸 왜 굳이 설명을 해드리냐, 우리가 결국에는 대립 유전자라고 하면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 부를 것이고, 해당 대립 유전자는 우리가 다 똑같은 형질을 결정하지만 특징이 다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뭐 라지 A와 스몰 a가 어떠한 특정 형질을 결정하다 쳤을 때 라지 A는 그 형질, 뭐 눈의 색깔이라고 친다면 파란색이 눈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스몰 a는 뭐 빨간색이 눈의 색깔을 나타낸다고 쳐볼게요. 좀 오버해서. 그리고 우리 우열관계를 따져봤을 때 파란색이 우성이라면 얘네 이 두 개의 대립자 같은 경우는 같은 염색체, 정확히 말하면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한 쌍의 상동염체가 있을 때 여기에 라지 A라는 유전자가 있다면 반드시 반대쪽에는 라지 A나 스몰 a가 있어야 돼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같은 위치에 존재해야 한다. 물론 이제 성염색체 XY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상염색체나 또는 여성의 우리 성염색체, 여성의 성염색체 같은 경우는 XX 염색체를 가진 경우를 말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반드시 한 쌍의 대립유전자가 같은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물론 그 정보는 다를 수가 있겠죠. 이걸 기본적으로 이 바탕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한 쌍의 상동염색체의 분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가지 경우 2n 곱하기 1과 2n 곱하기 2와 n 곱하기 2와 n 곱하기 1에서 얘네 같은 경우는 우리 S기를 지나서 얘가 지원기라고 쳤을 때 우리 DNA가 2배로 복제가 돼서 염색 분체가 생기고 염색 분체는 우리 기존의 가닥과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상동 염색체 분리에 의해서 n 곱하기 2 세포는 각각 라지 A의 DNA량을 2개 가지고 스몰 a의 DNA량을 2개를 가진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좀 더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결국 n 곱하기 1 세포 라지 A의 DNA 생태를 가진 세포를 2개 만들고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몰 a를 가진 세포를 2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n 곱하기 1, 여기가 n 곱하기 2, 즉 감수체 2분열 중기, 그 다음에 생식세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듯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얘를 그냥 우리가 유전자형만 놓고 써봤을 때 만약 스몰 a를 가진다고 지금 가정한 거죠. 지금 문제에서 애초부터 지금 뒤에 스몰 a가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만약 우리가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가 라지 A 스몰 a라면 S기를 지나서 G2기, 즉 감수체 1분열 중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대립유전자가 라지 A 스몰 a일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두 개의 n 곱하기 2 세포는 각각 라지 A와 스몰 a를 가질 것이고, 결국 라지 A를 가진 생식세포 2개, 스몰 a를 가진 생식세포 2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참 쉽죠? 그쵸?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방금 위에 있는 상동염색체의 유전 정보가 라지 A와 스몰 a인데, 또 다른 우리가 상동염색체에 라지 B와 스몰 b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네들의 유전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가 포인트인데, 이렇게 다른 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대립유전자를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독립 유전자라고 부르죠.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왜요? 뭐의 법칙에 의해서? 분리 법칙에 의해서 라지 A와 스몰 a의 분리 과정은 라지 B와 스몰 b의 분리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예요. 왜? 어차피 얘네들은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예를 들어 S기를 지나서 DNA가 2배로 복제가 된다면은 우리 그럼 염색체 생략하고 유전자형만 써볼게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염색 분체가 있다는 거 인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S기를 지나서 감수체 1분열 중기 때 DNA가 2배로 복제된 형태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고, 이때 상동 염색체의 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질 것이고 이렇게 쪼개질 거예요.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반드시 라지 AA와 라지 BB가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라지 A는 라지 BB와도 갈 수 있고 스몰 BB와도 같이 이동을 가능하게 되겠죠.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 만약 케이스 1번 라지 AA가 라지 BB와 같은 세포로 이동하였다면, 같은 세포로 이동해서 n 곱하기 2 세포를 만들었다면 반대쪽에는 우리가 스몰 AA와 스몰 BB를 가진 n 곱하기 2 세포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 라지 AA가 스몰 BB와 같이 간다면 반대쪽에는 스몰 AA와 라지 BB가 같이 이동하게 된 우리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위에 같은 경우는 라지 AB를 가진 생식세포 2개,
그 다음에 스몰 AB를 가진 생식세포 2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밑에 같은 경우는 라지 A, 스몰 B를 가진 생식세포 2개, 그 다음에 스몰 A와 라지 B를 가진 생식세포 2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면은, 독립이라면 서로의 분리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가 우리 중학교 때 계속 배워왔던 과정인 거고,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업무가 이 각 세포가 가지는 DNA 상대량 값, DNA 량값을 보고, 숫자 값을 보고 이 4가지 세포의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숫자로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위에 있는 이 케이스를 숫자로만 생각을 해 본다면, 지원기, 즉 감수 분열하기 전 세포에서 각각 라지 A와 스몰 A와 라지 B와 스몰 B가 가지는 DNA 상대량을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형이 지금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다 보니까 유전자형이 1, 1, 1, 1이 찍히겠죠. 그쵸?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감수체 1분열 중기로 넘어갈 때, 즉 S기를 지나서 G2기를 지나서 감수체 1분열 중기로 들어간다면 이때 DNA가 2배로 복제가 되겠죠. 그쵸? 우리 S기 때 DNA가 2배로 복제된다는 것은 기존에 가지는 DNA 량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것과 똑같겠죠? 그러면 여기 곱하기 2를 다 해버리면은 2가 찍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감수체 1분열 때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서 만든 N 곱하기 2 세포 같은 경우는 라지 AB를 가지는 우리 N 곱하기 2 세포가 만들어진다면, 얘와 짝이 지어지는 건 반드시 0이 0이 우리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마치 뭐와 같겠어요? 위에 있는 이 예시와 똑같은 거죠. 이 예시. 그렇죠? 이 예시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 상동 염색체 분리인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라지 AB가 같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라지 A와 스몰 B가 같이 이동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다양한 N 곱하기 2 세포, 그 다음 2로부터 나온 우리 생식세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DNA 량을 절반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1010과 0101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1, 0110을 가지는 우리가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생략된 거인 거고, 그래서 이 숫자 값들을 보고 각각 지원기와 M1, M2 생식세포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는 게 우리의 시험 문제 거리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쵸?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죠. 잠깐 이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전자형을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스몰 D 유전자형을 가진 우리 개체의 DNA 상대량 변화를 한번 살펴볼 거고, 기본적인 조건이 붙어야겠죠. 첫 번째, 우리가 세 쌍의 대립 유전자는 독립이다. 독립이란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연관이 아니라는 거죠. 연관이 아니라는 거고, 연관이란 개념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연관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의 염색체 위에 같이 존재하는 유전자를 우리가 연관의 개념으로 보기로 했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간의 유전자 같은 경우는 약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정도 있는데, 염색체 쌍, 즉 상동 염색체 쌍이 23쌍밖에 없다 보니 한 쌍에 보통 1000개에서 1500개 정도의 유전자가 연관돼 있고, 즉 같이 존재하고,
그 연관된 유전자는 반드시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의 법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독립의 법칙에 위배되는 거라서, 독립의 법칙은 한 쌍의 대립분자의 분리는 다른 쌍의 대립분자의 분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가 독립의 법칙인데, 분리 법칙과는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그 독립 법칙에 위배가 되는 거고, 자세히 모르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독립이라는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연관은 조금 더 우리가 나중에 생각을 해볼게요. 세 쌍의 대립분자는 독립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즉 한 쌍의 대립분자의 분리는 다른 쌍의 대립분자의 분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정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2n 곱하기 1세포, 즉 지원기 세포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2n 곱하기 1세포,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가 가지는 DNA 상대량을 한번 써본다면, 라지 A는 1일 것이고 스몰 a는 1, 라지 B 같은 경우는 2개 있으니까 2, 스몰 b는 없으니까 0, 그 다음에 라지 D가 1, 스몰 d가 1이 되겠죠. 우리 감수 제1분열이 끝나고, 문제에서 나오듯이 우리가 1분열이 끝나고가 아니라, 죄송해요, S기가 지나서 DNA가 2배로 복제가 되고 G2기를 지나서 감수 제1분열 중기세포 같은 경우는 DNA가 2배로 복제됐다 보니 기존에 가지고 있던 DNA 상대량 값을 우리 곱하기 2 하면 된다.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고, 감수체 1분열이 마무리되면 감수체 2분열 중기세포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때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라지 A와 스몰 a가 쪼개질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라지 B밖에 가지지 않기 때문에 라지 B 4개 중에서 2개를 가질 것이고, 만약 우리 라지 D와 스몰 D 중에서 라지 D가 A랑 같이 이동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반대쪽으로 들어간 n 곱하기 2세포 같은 경우는 스몰 a만 가질 것이고, 스몰 b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라지 b 2개, 그 다음에 스몰 d를 가지겠네요. 이로 만들어진 우리가 생식세포 같은 경우는, 즉 감수 제2분열이 끝났을 세포 같은 경우는 이때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DNA 상대량의 절반값을 가지겠네요. 맞나요? 그렇죠. 근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런 n 곱하기 2세포도 만들어질 수 있는 반면, 라지 A와 스몰 d가 같이 간 n 곱하기 2세포도 만들어질 수 있다. 뭐 가볍게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얘와 짝을 지어진 우리 n 곱하기 2세포는 0, 2, 2, 0, 0, 2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세포들은 각각 1, 0, 1, 0, 0, 1, 0, 1, 1, 0, 0, 1, 뭐 이 정도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세포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수업 시간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뭐라고 했죠? 결국 특정 세포가 가지는 이 DNA 상대량 값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세포가 우리가 알고 있는 4종류의 세포 중 어떤 세포인지 찾는 게 여기 시험 문제 거리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해볼 거냐면, 각 세포가 가질 수 있는 DNA 상대량의 특징 같은 걸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2n 곱하기 1세포, 즉 첫 번째 이 지원기 세포, 여기 지원기 세포가 가지는 우리 DNA 상대량 값은, 나올 수 있는 값이 보니까 지금 0과 1과 2가 출현했네요. 맞죠? 0과 1과 2. 2n 곱하기 2세포, 즉 감수 제1분열 중기세포는 어때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DNA가 곱하기 2 됐기 때문에 0, 2, 4가 되겠죠. 맞나요? 그렇죠. 그 다음 보시면 감수 제1분열 중기를 보시면 0, 2 밖에 발견이 안 되고, 마지막 감수 제1분열 중기는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났으니까 기존에 가지던 DNA 상대량의 절반, 0, 1이 되겠죠. 이제 각 세포가 가지는 DNA 상대량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지금 지원기 세포만 유일하게 0과 1과 2가 모두 출현할 수 있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짝수만 출현한다던가, 좀 이따 말하겠지만, 아니면 0과 1밖에 출현하지 않지만 0, 1, 2가 모두 출현 가능한 세포는 오로지 뭐밖에 없다? 그렇죠. 지원기 2n 곱하기 1 세포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독특하게 숫자가 큰 게 있어요. 그쵸? 뭐죠? 4의 DNA 상대량 값이 나올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2n 곱하기 2 세포죠. 이 값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가 기존의 동형접합일 때 이게 곱하기 2가 되면은 4를 가진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특정 대비분자의 합이 4가 나올 수 있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번, 우리 동형접합성 유전자가 DNA가 곱하기 2배가 되면서 4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2번, 특정 대립 유전자의 DNA량, 상대량 합이 4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우리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여기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원래 동형접합이었던 라지 BP가 2배가 돼서 4가 나올 수 있는 반면, 이형 접합성인 우리 라지 A와 스몰 A를 합쳐서도 4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어쨌든 결국 우리 큰 수인 4가 나올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가 2n 곱하기 2세포, 그리고 감수 제1분열이 마무리된 이 n 곱하기 2세포 같은 경우는 곱하기 2세포예요. 곱하기 2세포 가진 특징이 뭐라 했죠? 그쵸? 염색 분체가 있다. 기존에 가진 DNA량의 곱하기 2한 형태인 염색 분체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값을 유심히 보시면은 뭐만 나와요? 그렇죠. 우리 존재할 경우에는 짝수만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 곱하기 2세포, 즉 2n 곱하기 2세포나 n 곱하기 2세포 같은 경우는 0 또는 짝수의 DNA 상대량을 가지더라. 이 말을 거꾸로 해보면은 우리 n 곱하기 1세포나 2n 곱하기 1세포는 홀수의 DNA 상대량을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있다라고 표현한 이유 같은 경우는 우리 2n 곱하기 1세포 같은 경우는 동형접합일 때 2라는 우리 DNA 상대량 값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라고 표현하면 우리 홀수의 DNA 상대량 값이 나온 순간 걔네들은 우리가 n 곱하기 2세포나 2n 곱하기 2세포, 즉 곱하기 2세포는 될 수 없다로 우리 걸러내란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한번 보시면, 이 생식세포 같은 경우는 특정 대립유전자가 존재할 경우, 즉 유전자가 그 생식세포에 있을 경우 무조건 DNA 상대량은 1이다. 이걸 체크해주면 좋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DNA 상대량 한 문제에서 N세포가 제시가 되었을 때 그 N세포에 제시된 뭐 값이 2면 그거는 1 플러스 1 존재하는 유전자 각각 하나하나를 더한 값이 되겠죠. 뭐 그런 거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왼쪽에 이 표를 보고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 개체는 스몰 b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개체에서 스몰 b가 앞으로 하나도 발견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EN세포에서 발견되지 않는, 즉 나타나지 않는 특정 대립 유전자는, 다시 특정 대립 유전자라면 두 종류를 의미하는 것 같으니까, 유전자는 앞으로 어떤 세포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라고 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면 이걸 거꾸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의 개체 내에서 특정 세포에서 발견된 대립 유전자가 다른 세포에서 발견이 되지 않는다면 그 발견되지 않는 세포는 절대 EN세포가 될 수 없다. EN세포가 아니라면 N세포가 되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 지금 보시면 감수체 1분열 중기에는 스몰 a가 발견됐는데 감수체 2분열 중기에는 스몰 a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더라도 두 개의 세포만 이렇게 DNA 상대량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친다면은 밑에 있는 거는 N세포겠구나. 왜? 위에 있는 라지 A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다시 죄송해요. 스몰 A가.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그 다음 보시면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EN세포는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 두 개가 다 출현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예를 들어 라지 A와 스몰 A가 가라는 형질을 결정한다고 쳤을 때 지금 EN세포 같은 경우는 아직 세포 분열 전이다 보니까 라지 A와 스몰 A 유전자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감수 제1분열이 마무리되면 상동 염색체 분리에 의해서 특정 대립유전자가 사라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라지 A나 스몰 A가 사라지고 딱 한 종류만 관찰이 되는 거죠. 한 종류만. 우리가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 두 종류가 모두 나타나면 EN, 만약 하나만 나타나면 N일 수 있다죠. 왜요? 우리가 이렇게 동형접합이어서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쵸? 그러면 사실상 우리 EN세포가 둘 다 나타날 수 있다만 우리 기억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여기다 빼서 적어 볼게요. 우리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 두 종류가 모두 관찰될 경우에는 우리가 EN세포다. EN 곱하기 1세포나 EN 곱하기 2세포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제가 상염색체 기준으로 제가 작성을 한 거거든요. 여기다 조건만 하나 더 적어 볼게요. 상염색체 기준으로 조건을 작성한 거고, 왜 상염색체란 말을 강조를 하냐면 성염색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성은 XX, 남성은 XY를 제시하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X염색체가 두 개가 진짜 실제 우리 상염색체처럼 짝을 이룬다. 즉 쌍을 이룬다. 크기와 모양이 같다. 특정한 대립유전자가 같은 위치에 있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남성 같은 경우는 실제 쌍이라고는 볼 수 없죠. 물론 상동 염색체로 간주한다는 표현은 기억해주면 좋겠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리 대립 유전자도 달리 들어가고 사실상 Y염색체 위에는 유전자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X염색체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 일반적인 우리 상염색체 유전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얘가 조금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물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어렵지 않고, 얘가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만약 남성세포의 생식세포 분열 과정이라고 친다면 우리 성염색체 위에 있는 대립유전자도 고려를 해줘야겠죠.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어차피 X염색체가 두 개 있다 보니 상염색체로 간주하고 상염색체처럼 DNA 상대량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각 세포가 어떤 세포인지 찾아내는 게 중요한 문제거리고, 물론 지금 완전 기본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문제풀이 영상을 꼭 보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영상 마칠게요.